2022년도에 아비코테크가 거의 한 40억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3, 40억 정도 적자가 났던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한 80억 이상, 100억 가까운 턴어라운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비코테크의 턴어라운드가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고 그러면 그렇죠. DDR5가 본격적으로 가면서 네. 우선적으로 관심을 좀 끌 수 맞겠죠.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 관련주는 잘 알고 계시는 심텍, 네. PCB 관련된 쪽은 우선 제가 그쪽 매출을 먼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순차적으로 한 1, 2개월, 3개월 이렇게 가면서 아비코 전자나 TLB 이런 종목들이 이제 뒷전에 한 개 분기 정도 후행해서 예. 매출단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기판 정도가 먼저 나가고, 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해당 관련된 M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DRAM 비중이 또 가장 높은 게 TLB고요. 네. 심텍은 전통적인 이런 기판 쪽에서 어떤 부분들이 과거에 DDR4에서도 이제 핵심 주요였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아이템, 기존의 DDR4에서 없던 신규 아이템을 넣는 회사는 네. 아비코 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들이 네. 아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코 전자 조금 더 오늘 자세하게 관심주로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사실 아비코 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심텍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공매도 대상 종목이 되는 거죠.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공매도 대상이 아닙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150, 200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그렇죠. 공매도 대상이기 때문에 심텍은 그쪽에 들어가는 종목이라서 공매도나 이런 대차장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좋은 회사지만 약간 그런 수급적인 이슈가 있고, 상대적으로 또 기존에 안 들어갔던 어떤 부품들이 들어간다는 종목들이 오히려 퍼포먼스가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비코 전자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아비코 전자는 수동 소자, 그러니까 저항기나 인덕터를 주로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PCB 전문 업체인 아비코 테크를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탈 파워나 시그널 인덕터 같은 경우는 국산화로 통해서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아비코 전자가 굉장히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고수익성 제품으로는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IT 부품사에서 이제 삼성이나 이런 쪽에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메탈 파워 인덕터 생산 확대에 따른 증평 쪽의 신공장 시설 투자도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캐파 증설이 선제적으로 됐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베코 전자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데요. 2021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반도체 패키징, 적층 공정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아마 이제 작년부터 반도체 임강호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보면 DDR4에서 없던 DDR5 안에 들어가는 신규 부품이 뭐냐면 메탈 파워 인덕터입니다. 예. 이게 이제 DDR4에서는 전혀 없던 부품이고요. DDR5에 적용이 되는데, 메탈 파워나 시그널 인덕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비코 전자가 매출을 하고 있지만 다른 IT 기기에 적용이 됐던 거고요. DDR5에 그게 들어가게 된다면 사이즈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볼륨이나 이익 구조가 기존의 메탈 파워 인덕터 매출에서 DDR4에 적용되는 순간 같은 메탈 파워 인덕터라도 사이즈나 다른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매출과 이익 볼륨이 더 커지는 구조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DDR4에 없던 물량이고 DDR5에서 들어갈 때 신규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들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DDR5 수요가 상당히 명확하게 좀 눈에 띄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텔의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가 양산되는 시점은 좀 빠르면 한 5월 정도부터 매출이 약간씩 잡히기 시작할 거고 아마 3분기 정도부터 하반기에 매출달이 잡힐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아마 상반기 정도에 주식을 조금은 관심 가지고 매집을 하는 쪽이 나을 것 같고, IT 회사들이 대부분 다 작년에 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더 컷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가 또 실제 스마트폰 쪽에 굉장히 줄었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정리 좀 안 좋았죠. 근데 이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 굉장히 좋게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왔던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아비코 본업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아비코 테크라는 회사도 근간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반도체 임가공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회사요? 네, 자회사입니다. 네. 아비코 테크가. 근데 네. 이 아비코 테크 같은 경우는 원래 한 3, 40억 정도의 적자가 났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회사인데요. 반도체 임가공 쪽으로 넘어가면서 2022년도에 아비코 테크가 거의 한 40억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3, 40억 정도 적자가 났던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보면 거의 한 80억 이상, 뭐 100억 가까운 턴어라운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비코테크의 턴어라운드가 아비코전자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전장용 쪽에 아비코테크 PCB가 전장용 쪽에 MLB 관련된 신규 입찰을 통해서 반도체 인가공의 확대가, 매출 확대가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장 기조도 올해도 상당히 그대로 올라갈 것 같아서 전반적인 자회사 효과도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비코테크가 상당히 좀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단이 한 17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수준까지 추정이 됩니다. 170억 이상 영업이익도 추정되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가까이 매출액이 올라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신규적으로 메탈 파워 인덕터가 DDR5에 없던 부품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한 1, 2년 정도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실적을 구가할 수 있다 보는데, 일반적으로 DDR4일 때도 어떻게 주가가 올랐냐면 부품이나 관련주들이 전혀 없던 점유율에서 DDR4 점유율가 한 20% 정도까지 올라갈 때, 예. 아니면 풀리 시장에 깔리기 전에 0에서 한 20% 정도 그때가 최고 좋아요. 수요가 확대될 때 관련주들은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DDR5로 진입되는 시점에서 DDR5가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에 한 20% 정도 점유율 상승이 올라올 때 네. 관련주들은 올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DDR5 관련주 보시고요. 그 가운데 오늘 박근영 부장님은 아비코전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